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정한입니다. 초기에 싼 보험료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되는 갱신형 보험 상품이 앞으로는 사라지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갱신형 보험 상품도 비갱신형 보험 상품처럼 보험료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사망이나 질병 등 발생 확률이 변하는 부분에만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잠시 후 보험 이슈 진단 시간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알찬 정보 전해주실 두 분이죠. 키움에셋 플래너 서정화 팀장, 최준영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이 보험플랜 119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분들인데요. 두 분의 각오 한 말씀씩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정화 팀장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키움에셋 플래너 서정화 팀장입니다. 재테크를 시작하려면 맨 처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보험. 그동안 많은 분들과 많은 인연을 통해서 고객님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전화 주시는 그 시청자님들의 동반자가 되어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전문가로서 그동안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준영 팀장님의 각오 한 말씀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키움에셋 플래너 최준영 팀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갖고 있는 게 보험이죠. 매달 자동이체되는 내 보험료 과연 합리적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렵기만 한 금융상품들을 제가 친절하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두 분과 함께 앞으로도 더 열심히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에 앞서서 보험 내 다양한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이죠. 보험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먼저 서정화 팀장님, 보험 계약자에게는 약간 희소식일 것 같아요.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될 수 있었던 이 갱신형 보험이 사라진다는 소식이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봐 주세요. 먼저 혜택은 폭탄같이 그 가입 시점에서부터 올라가던 이 그 갱신형 보험료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평준화하게 되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다 젊은 나이에 계획적으로 저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복리의 효과, 눈덩이 효과로 비과세 상품도 일찍 준비할 수 있게 되고 복리의 효과도 최대한 누리게 되어 결혼 후, 은퇴 후 준비하기 어려웠던 자금들을 보다 젊은 나이에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므로 삶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최준영 팀장님, 이 갱신형 보험 상품과 비갱신형 보험 상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은요.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기납이죠. 보험 계약이 종료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납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처음에는 저렴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점점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처음부터 초기에 좀 더 많은 비용을 납부를 하시면서 20년 정도를 내시고 만기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갱신형 보험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일부분은 동의하는 바이고요. 하지만 갱신형 보험이 나쁜 것이 아니라 갱신형 보험임에도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서 저축을 그만큼 늘려서 미래에 납부 계획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납부하고 싶으시면 비갱신으로 납입을 하셔야죠. 예전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저렴했지만 요새는 그마저도 많이 올라서요. 비갱신과 전처럼 3, 4배 정도의 차이는 못 보이고 있습니다.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하시던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금을 1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보험 가입이 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속 목적이나 저축 목적으로 가입할지언정 보장성 보험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보험료가 20만 원씩 20년 정도 내시면은 총 5천만 원 정도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이 돈은 비용이라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어찌되었건 간에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이든 내가 먼저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저축 금액을 늘려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20년 동안 납부를 하실지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온 납부 계획을 미리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품이 나쁘지 않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가입 목적에 맞게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을 잘 비교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서정화 팀장님, 지금 금융감독원이 이 갱신형 보험 상품의 구조를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거죠? 금융감독원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갱신형 건강보험 개선안을 연령별로 달리했던 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등 일정 기간 동안 평준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30살인 사람이 50살까지 납부하는 20년 기간 동안 납부하는 그 보험을 가입했다면 갱신형 보험에 가입할 경우 갱신할 때마다 이 금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지만 만약에 이런 개선안을 통해서 변경이 된다면 30살부터 50살까지 20년 기간 동안에는 일정 기간 동안 납입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갱신형 보험 상품에 대한 변경안을 두고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진영 팀장이 어떤 부작용이 있고 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까요? 네, 갱신과 비갱신의 기준이 일단 모호해지겠죠. 이것이 부작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금액 차이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줄어들므로 저축을 더 할 수 있다는 갱신형 보험의 장점이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30년 후에 어찌됐건 갱신형은 갱신을 해야 되기 마련이거든요. 보험료가 갑자기 뛰었을 때 계약을 유지하시기가 힘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때의 나이가 사실상 보험의 혜택을 받는 60대 혹은 70대이시라면은 그때 갑자기 높아진 보험료를 계속 유지하실 수 있을지 상황이 좀 복잡해지겠죠. 네. 역시나 해결 방안은 처음부터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납부 계획을 미리 짜놓고 정확한 목적에 따라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보험 가입을 계획하실 때 이 납입 계획도 함께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이슈 진단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시청자분들과의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보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 보험 고민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보험 가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면 손해지만 제대로 잘 알고 가입하면 돈 버는 것이 바로 보험 플랜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한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뵙기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31세 남성분으로 메리츠 화재의 뉴 라이프 케어 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해 보이죠? 살펴볼까요? 2009년 6월에 가입하신 100세 만기 보험으로 매달 9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갱신형 보험이라 걱정되신다는데요. 해결 방법이 없을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다음부터 이렇게 그냥 제가 물려받게 됐습니다. 아,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이세요? 네네. 근데 지금 갱신형 보험이라 걱정되신다고 하셨는데 몇 년 갱신형 상품이죠?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12가 제 100세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100세까지 갱신되는 거 아닌가요? 이쪽을 제가 잘 몰라서요. 지금 모든 특약이 다 갱신형이세요? 거의 대부분 한 80%가 다 갱신입니다. 아마 특약은 제가 알기로는 전기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선 최준영 팀장이 연결해 드릴게요. 이 보험료 부담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지금 이 보험료 네. 갱신형 특약이 좀 많이 설정되신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이 갱신형 특약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부담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가입 금액은 얼마나 되시나요? 9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지금 9만 원, 원래 가입할 땐 9만 원이 아니었는데 네. 이번에 뭐
갱신이 돼서 오른 건지 그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9만 원 잘 정도 모르시고요. 나왔습니다. 네. 그 가입 경로는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보험이 맞고요. 네. 네. 부모님이 계약하시고 이제 납부하시다가 시청자님이 납부하시는 경우인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젊은 분들은 대개 부모님들이 먼저 가입 후에 취직한 다음에 넘겨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좋은 보험을 이제 넘겨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도 지금 간단하게 제가 보기에는 갱신형 혜택이 굉장히 많고 갱신형 보험임에도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세요. 혹시 가입하실 때 어떤 설명을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냥 뭐 사인하라 그래가지고 사인하고 그 엄마 친한 그냥 지인이라 그러셔서 믿고 가입을 했죠, 그냥. 그러셨어요. 네. 보통 다들 그렇게 가입을 하시긴 합니다. 네. 갱신형 특약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높은 금액의 보험이 9만 원이라는 보험료가 책정된 이유는요, 적립보험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시청자님 증권 갖고 계시죠? 네. 네, 거기 보면은 적립보험금이라는 항목이 써 있나요? 네네. 네, 얼마나 돼 있죠? 이게 53,490원 돼 있네요. 53,000원 정도요. 네. 그러시면 실질적으로 9만 원 납입하시는 보험료에 5만 원 이상이 적립보험금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겁니다. 어머님이 가입하실 때 적립보험금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낸 돈을 만기 시에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셨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돌려받는다 그랬어요. 네네. 이게 참 웃긴 게 한국 사람들은 낸 돈을 되돌려받는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네. 왠지 손해보는 기분도 아니고 공짜로 왠지 보험에 가입하는 기분이 많이 들죠. 그런데 시청자님 지금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시면요. 만기 시에 환급금을 되돌려받을 수 없으실 거고요. 그런 경우가 사실 대다수예요. 갱신형 담보들의 갱신으로 인해서 이제 적립보험금을 갉아먹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적립보험금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사라지고 더 높은 보험료를 내실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과도하게 적립보험금이 책정되어 있더라도 만기시가 그 시청자님 지금 몇 세시죠? 저는 31살입니다. 만기요. 보험의 만기. 만기가 100세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럼 100세에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시청자님 지금 증권 갖고 계시다고 하셨죠? 네네. 어떤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지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거의 다 갱신인데, 상해 입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 이런 거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부분은 실비라고 들었고, 암 진단비랑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하고, 네. 말기 간경화 진단비, 네. 입원 일당. 일단 지금 들어보니까, 암 진단비나 뇌졸중, 급성심경색에 대해서 갱신형 담보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 금액이 써져 있을 거예요. 암 진단비나 이런 거는 금액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죠? 네. 네. 그런데 이 보험료들이 나중에는 적립보험금이 소진 후 그 이상으로 오르게 될 거고요. 지금 2009년 6월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실손의료비 보험 맞으시죠? 네. 그러면은 100% 환급형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으시나요? 거기 증권에 이렇게 써 있으시죠? 이제 네. 전액 돌려받는다고. 네네. 네. 지금 앞으로는 지금 100% 상품이 지금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90%하고 80% 중에 고르셔야 하는데, 100% 상품이 좋다. 혹은 90%, 80% 환급형 상품이 좋다. 이거는 사실상 그 보험을 가입하는 그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형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낸 돈을 내가 병원비로 낸 돈을 내가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죠. 공제금액 5,000원을 제외하고. 하지만 그만큼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손해가 좀 심해지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실손의료비 특약을 갱신하는 폭이 커지게 됩니다. 네. 반면에 80%는 내가 80%만 받는 만큼 보험사의 그런 손해율 폭이 작기 때문에 갱신을 하더라도 적은 수준으로만 갱신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가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병원에 자주 가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병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세요. 네. 현재 시청자님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신데, 병원에 자주 가시거나 갱신의 부담을 못 느끼신다면은 100% 상품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원에 자주 안 가셨고, 갱신형인데도 높은 보험료로 지금 납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9만씩 내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렇죠. 방송 보다가, 예, 네, 그러셨어요. 네, 잘하셨고요. 제 의견으로는 지금 9만 원이란 금액은 현재 시청자님이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꼭 필요한 담보만 설정했을 때 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보험료로 납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험은 해지 후에 신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 방법밖에 없나요? 네,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가입하신 보험 갱신형이시기 때문에 차후에도 보험료가 많이 오르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갱신형으로 재설계하실 것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좀 도움 되셨나요?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48세 남성분으로 현대해상의 노후 웰스 연금 저축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8월에 가입하셨는데요. 65세부터 개시하는 연금으로 매달 20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향후 연금을 위해 가입했는데 혜택이 줄어서 걱정이시라네요. 해지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연금 저축보험 어떻게 가입하게 되신 거세요? 나중에 연금 받으려면 목돈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저축을 생각하고 가입했죠. 그런데 지금 해지하시려는 이유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네네. 이게 혜택이 많이 줄어서 이걸 금리가 너무 어떻게, 줄어서. 네. 옮겨야 되나 안 옮겨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거 몇 년 납입기간이 몇 년으로 설정되어 있으시죠? 납입 기간이 20년 납입니다. 20년이세요? 네. 네, 지금 한 5, 6년 정도 납입하신 것 같은데 해지해도 괜찮을지 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정화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일단 해지를 고민하고 계셔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 상품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갈아타기를 할 경우에는 분명히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그 상의를 받으셔서 꼼꼼하게 점검을 다 받아보시고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하려니까 이게 많이 궁금한 게 많아서요. 네. 일단은 그 연금을 준비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은 노후를 위해 돈을 따로 이렇게 모으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하신 일인 것 같고요. 근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어떻게 세금 혜택이 필요하신가요? 세금 혜택은 아니고 일단은 그냥 나중에 노후 자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입을 하게 되었죠. 대부분의 그 보험사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보통 각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각 회사에서 이 주력으로 하는 상품들을 많이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생명보험에서 연금보험을 취급을 하다 보니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고 손해보험 회사에서는 연금저축 손해보험을 가입을 하고 이렇게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끔 많이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보다는 분명히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공제, 근로자나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분들, 이제 지금은 세액공제로 바뀌어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로운 도움이 되지만 추후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꾸로 나중에 이 금액들이 모여서 세금을 내야 됐을 때는 더 큰 손해를 보시거나 더 큰 세금을 내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지금 당장 혜택을 보는 부분보다는 사업비가 일정 부분 빠지지만 그 후에 10년 이후에 또는 일정 기간 이후에는 비과세라는 혜택을 줌으로써 그 혜택으로 인하여 더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저축보험을 이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연금저축보험은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연금소득세라는 걸 납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70세 이전 55살부터 70살까지는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70살 이후부터 그다음 79살까지는 4.4%
그리고 80살 이후부터는 3.3%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금소득세가 계속 저축이 돼서 계속 운영이 되다 보면 점점 금액이 커지게 되는데 그 금액이 커지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야 될 연금소득세도 커지는 효과가 되는데 사실 퍼센트가 준다고 해서 또는 나중에 정작 필요할 때 그 금액을 받아야 되는데 연금소득세가 일정 부분 빠지고 예상했던 연금소득세가 아닌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보험증권이 일단은 20년 납이라고 하셨어요. 맞으세요? 네, 20년 납이요. 네, 2009년 8월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 6년 정도 납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직 14년 정도를 더 내셔야 되는데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5년까지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연금저축보험은 5년까지 내셨으니까 연금 개시 전이므로 지금부터 납입을 정지를 하시고 거꾸로 차라리 지금 저축 여력이 좀 있으시면 연금을 받는 수령 시기가 65살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10년 이상의 여유가 있으시니까 다른 쪽으로 추가적으로 저축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셔서 연금을 더 준비를 하시면 중간에 필요한 돈도 중간에 활용해서 쓰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기존의 연금저축 손해보험도 손해가 안 나고 추가적으로 저축을 해서 연금 자산도 늘리게 되므로 더욱더 연금으로 인한 그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이제 궁금한 거, 네,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또 더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5년 이상 납입하셨으니까요. 납입 정지하시고 이제 새로운 저축 상품 가입하실 것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좀 도움 네.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이 자세한 건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아, 네. 네. 네, 앞으로도 좀, 네, 네, 앞으로도 또 자세히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33세 남성분으로 KDB생명에 연금 타실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9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으로 매달 42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금리 보장에 종신연금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하셨다는데요. 걱정이 되신다네요. 괜찮은 상품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종신보험 어떻게 가입하셨어요? 아는 대학 선배가 있는데. 네네. 그냥 권유로 좀 그냥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 보험이 이제 종신보험이면서 연금의 기능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신 건가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보장도 되고, 나중에 연금도 탈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셨나요? 네, 일단은 지금 요것만, 하고 있거든요. 이 보험 하나만 가입하신 상태시고요.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최준영 팀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이 이야기 들은 게 맞는지 한번 자세하게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이 보험, 이제 종신보험이면서 연금 기능도 되는 그런 보험 잘 맞게 가입하신 거 맞나요? 네, 일단 한번 제가 상담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입 경로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주 연락하는 대학 선배가 네. 있는데, 그게 KDB 다니시라는 게 그냥 이거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가입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어떤 목적을,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가입을 하시게 됐나요? 사실 어떤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축도 되고, 보장도 되고, 그냥 사실 권유해가지고 그냥 가입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셨어요. 네네. 어떤 보험이든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목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 보험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 것인가, 이거를 미리 계획하고 가입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다른 설계사분이 이 상품이 정말 좋아, 이걸 꼭 해야 돼 라고 가입을 하신다면은 대다수는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본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지 않는 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 이런 상황이 종종 생기거든요.
예, 여기 이 보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셨지만 이 하나로 다 해결되신다는 말을 듣고 지금 가입하신 경우인 것 같아요. 네. 네, 정확하게 어떤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셨나요? 다 된다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근데, 암도 되고, 나중에, 네가 죽지 않아도, 뭐라 그러더라. 연금도 탈 수 있다 그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종합보험이라고 요거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들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험 이름이 연금 탈 수 있는 종신보험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여기 가입하실 때 혹시 높은 최저보증이율이 있어서 적금보다 좋다. 뭐 이런 설명도 좀 들으셨나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금리가 떨어진다고 앞으로 계속. 근데 이거는 금리가 진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뭐라 그러더라. 제일 낮게 보장해주는 게 있다고. 근데 복리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이렇게 네. 들은 것 같아요. 아, 예,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최저보증이율이 현재 한 3.75%, 예전에는 약 4% 정도까지, 그 전에는 한 6%짜리도 있었어요. 네. 이것을 이용한 잘못된 판매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보증이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굉장히 많이 차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금 회복 시간도 높은 이율을 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겠죠. 거기에 근데 제가 아까 들으니까 암 보장도 되고 이런 것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질병에 대한 것도 보장이 되신다고요? 네,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럼 거기 지금 증권 갖고 계시면 거기 특약사항에 옆에 같이 붙어 있나요? 네, 이상한 암 치료 특약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시면은 더더욱 원금 회복도 늦어지고요. 나중에 연금 수령도 그렇게 크게 받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특약으로 설정된 부분들은 내가 이게 적립되는 게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으로 소모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보험에 혹시 주계약이 얼마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3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30만 네, 원. 그러시죠. 그러면은 아까 보험 가입 금액이 4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으셨는데 네. 사실 납부하시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매달 40만 원 넘게.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신청한 네, 거거든요. 그러시죠. 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주계약 부분만 적립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사망보장과 이런 기타 사업비들을 모두 제한 금액이 사실상으로 적립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를 좀 느끼시는 편인가요? 아무래도 좀 애가 어리다 보니까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네. 좀 이렇게 하나밖에 보험이 없는데 좀 부담되기도 하고 다 된다길래 일단은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돼서 네. 신청하게 된 거거든요. 네, 보통 이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부부 상담을 진행할 때 남편분들은 사망보장에 대해서 필요는 하지만 약간 껄끄러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시청자님 본인이 그렇게 사망보장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건가 봐요? 네, 느끼는데 좀 매달 내는 게 좀 네, 부담스러워서. 그러시구나. 네.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장의 경우에는 사망보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수입원이기 때문에 사망보장이 당연히 필요하지만요. 네. 한 가지 보험으로 이것저것 다 되는 보험이다라고 이것만 가져가겠다 생각하신 건 굉장히 위험하신 생각입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잘 알아두셔야 하는 점이요. 이것도 저것도 되는 보험은 설명 듣고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된다고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그러한 보험은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를 들자면 CI보험도 그런 보험 중에 한 종류이죠. 보장은 보장대로, 사망보험은 사망보험대로, 연금은 연금상품 각각 이렇게 목적에 맞는 거를 정확히 구분지어서 가입하시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보험료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냥 본인이 그냥 맘 편하게 한 가지 보험료로 납부하시고 나중에 연금 수령도 그냥 어느 정도 쌓인 만큼만 받으시겠다 하시는 거면은 유지하셔도 괜찮긴 합니다만 그러고 싶으신가요? 아니 솔직히 이도 저도 아니라면 그냥 저는
저축 좀 하고, 이거를 네. 사실 좀 해지할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거 좀 해지하고, 그 다음에 저축하고 싶거든요. 차라리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사실상 네. 해지를 하시게 되면요, 시청자님. 네. 지금 그 가입 금액도 꽤 높으신 편이고, 납부 기간도 네. 좀 있으신 편이어서 손해를 좀 보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얼마를 손해를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계속 쭉 납부를 하실 거잖아요. 네네. 네, 정확하게 내가 지금 월 나가는 보험료도 줄이시고 정확하게 상황에 맞는 보장에 꼭 필요한 것들로 구성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거를 가입 혹시 해야 되는지는 알 수 없나요? 기본적으로 보장 같은 거는 이제 안보험 같은 게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저축을 원하신다면은 은행에 적금 상품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네. 보험사에 연금 상품도 있을 거고요. 사망 보장은 또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따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아. 목적에 하나씩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 연금 네. 타실 수 있는 종신보험, 이 상품명부터가 약간 모호해서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 네. 보험은 이제 주목적이 사망보장인 이제 종신보험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특약도 많이 설정돼 있으셔서 실제로 적립금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축 상품 생각하셨다면 과감하게 해지도 고려해 보시고 새로운 저축 상품을 알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겠죠? 역시 그 전에 간략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36세 여성분으로 AIA 생명의 스텝업 재테크 변액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8월에 가입하셨고 60세에 개시하는 변액연금인데요. 매달 50만 원 납입하고 계십니다.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수익이 좋지 않으시다네요. 해결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입하신 이 변액연금 납입 기간은 몇 년으로 설정돼 있으세요? 제가 그거는 물어봐야 되는데. 아, 잘 모르시나요? 네. 아, 이 보험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숙지하지 못하시고 가입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혹시 뭐 환급금은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그런 걸 잘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아. 일단 가입만 해놓은 거라서. 사실 근데 이 변액연금은 가입하신 네.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가입하시는 관리가 정말 중요한 상품이거든요. 아, 그런데 네. 관리를 안 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냥 들어놓기만 하고. 아, 들어놓기만 하셨구나.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서정아 네. 팀장 연결해 드릴게요. 더 늦기 전에 한번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팀장님 이분 좀 상담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을 하셨는데 나중에 어떤 목적 때문에 이런 높은 수익률을 원하셨던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제가 나이도 좀 있고, 네, 돈도 좀 더 모으고 싶고, 연금도 많이 받고 싶어서 이제 일단 가입은 했던 거였거든요. 네네. 네. 일단은 그 아무래도 나이가 젊으신 편이에요. 젊으시기 때문에 그 미래 네. 연금이나 이런 것들 사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간단하게 그냥 100에서 제 나이를 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청자님 같은 36세이시기 때문에 나이를 빼면은 그 나이만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네. 근데 이 변액연금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이 상품군 자체가 이 다른 변액보험들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을 반드시 해야 돼요. 네, 반드시 원금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공격적으로 네. 투자를 할 수 없다 보니 수익을 낼 수 없는 그런 약간의 리스크, 원금을 꼭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조금 존재한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그 수익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은 네. 약간은 거리가 먼 상품이라고 좀 보여지긴 해요. 아,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그 이 상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현재 이제 이름이 변경돼서 나오긴 하는데 이 상품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엄브렐라 펀드로 이제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펀드 네. 변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익률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펀드 자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거나 변경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셔도 현재 네. 수익률이나 또는 해지 환급금 자체가 많이 도달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그 변액연금보험 같은 경우 이제 주변에서 이제 말씀하셔서 가입을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리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일정 금액, 내가 저축 가능한 금액만 저축을 하다 보니 수익률은 나지 않고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많이 흘러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금리도 워낙 낮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네. 금리가 지금 또 시중금리가 1%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실은 이제 그런 이 변액연금 보험보다는 만약에 이율 자체가 시중금리가 조금 높았다면은 연금보험이나 이렇게 형태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시중금리가 계속 낮아졌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조금 젊은 나이이시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 연금보험 상품을 조금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수익을 만들어가는 과정, 관리를 네. 하는 과정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관리를 받으시고 배우시면서 젊기 때문에 금방 습득도 빠르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하셔서 배워 나가시면 조금 더 부자가 되시는데 조금 남들보다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변액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랑은 조금 다르고요. 그 네. 변액 유니버셜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증권사에서 그 증권사 펀드들을 이 보험사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보험이라는 특징상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네. 펀드 같은 경우는 한 개 운용사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네. 이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자산 운용사가 운용을 함으로써 분산 투자를 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또 네. 지역도 퍼센트별로 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 분산과 지역 분산을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금보험을 조금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 그래서 네. 제가 변액 유니버셜 연금보험을 그 고객님의 시청자님의 목적에 조금 적합한 상품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조금 드리자면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10만 원을 납입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배까지 해서 20만 원을 더 납입하시는 추가 납입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여기서 전문가적인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차라리 이 추가 납입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납입을 크게 가져가신 상태로 전체적인 큰 볼륨 자체를 가져가신 다음에 그 네. 다음에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그 2배수만큼의 그거만큼을 비과세 통장으로 활용하시는 형태의 약간 전문가적인 한 가지 더 팁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거꾸로 단순하게 사실은 설계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30만 원을 내가 저축할 수 있다 하면 10만 원을 내고 추가 납입 20만 원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30만 원을 납입을 하고 추가적인 볼륨 자체를 키워놓은 상태에서 차라리 그 금액을 나중에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을 그곳에 투자를 해서 비과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팁을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게 있었구나. 어떻게 궁금하신 거는 다 해결이 되셨나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문의해도 될까요? 네네. 네, 제 동생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막 회사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보통 보험은 없고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이제 적금이나 주택청약 같은 걸 먼저 시작하세요. 네. 사실은 그런 것보다 거꾸로 돈이 많지 않은 입장에서는 보험을 제일 먼저 재테크의 시작이기 때문에 재테크의 시작으로 보험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다른 이제 팀장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에서 가져가고 그 외적인 자금에서 저축으로 그걸로 운용을 하면서 조금 더 젊기 때문에 동생분도 네. 역시나 변액 유니버셜을 그리고 함께 배우시면 더 서로 도움받으시면서 그렇게 배우시면 조금 더 빨리 배우시고 재미도 느끼실 수 있고 함께 돈을 벌어가시면서 더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현재 가입하신 이 변액 연금 상품은요. 네. 펀드가 하나밖에 없는 상품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펀드 변경도 신청하실 수 없다는 뜻이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신다면 뭐 변액 네. 유니버셜도 조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네. 도움 되셨나요? 네. 네, 앞으로도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고민 상담을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잘한 건지 궁금하시면요.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보험 가입으로 보험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죠. 돈 낭비 없이 실속 있게 챙길 수 있는 보험 재테크.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리모델링에 성공했는지 저희가 그 사례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컨설팅을 의뢰하기 전 42세 여성분은 4가지 보험에 가입하셨네요. 알리안츠 파워 종신보험은 2012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인데요. 납입기간은 20년이고 월 보험료는 14만 2천 원이었습니다. AIA 생명의 뉴 원스톱 완보험은 2011년에 가입하셨는데요. 80세 보장의 납입기간은 20년이고요. 매달 38,450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라이나 생명의 집중보장 암보험은 2010년에 가입하신 갱신형 상품으로 보장기간은 10년이고 납입기간도 10년입니다. 월 보험료는 19,500원이었네요. 마지막 현대해상의 퍼펙트 스타는 2009년에 가입하셨는데요. 100세 보장의 20년 납이고요. 월 납입금은 98,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29만 7,950원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네,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 여성분의 보험 가입 상황이었는데요. 팀장님, 이분은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컨설팅을 신청한 거죠? 네,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요.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던 경험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불안해서 이것저것 보험을 다양하게 가입하셨는데 갱신형 보험도 굉장히 많이 가입한 것 같고 정확한 보장 내역도 잘 모르셨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했는지 점검도 받고 싶고 전체적으로 설명도 듣고 싶어서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네, 보험 가입 고려하실 때 항상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에서 어떤 부분이 좀 변경된 거죠? 네,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좀 됐는데요. 일단 화면으로 우선 보시죠. 알리안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사망이 5천만 원 정도 금액이 있었고요. AIA 생명 암보험은 그대로 있었고요. 라이나 암보험과 현대아 퍼펙트 보험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망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 M사 변액종신을 추가하고 M사 실손보험을 추가해서 사실상 AI 생명 비갱신 암보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리모델링을 시켜드린 경우인데요. 재해 사망은 그대로 유지되고 암 진단은 컨설팅 전이 7천만 원, 그 다음은 컨설팅 후에는 8천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동일하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이었는데 컨설팅 후에는 2천만 원이고요. 급선신경색 같은 경우에 컨설팅 전에는 5천만 원, 컨설팅 후에는 4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실손의료비도 다 그대로 이렇게 변경해드린 경우인데요. 총 납입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29만 7,950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28만 6,500원으로 소폭 하락한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가입하셨던 보험 중에서 A사의 암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해지하신 후에 지금 M사의 변액 종신과 실손보험을 추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리모델링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세요. 네, 이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전부 다 하게 된 중점적인 사항은요. 보통 가족력 등으로 암에 대한 불안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암 진단금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암 보장을 높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매년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조기 발견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건강이 염려되신다면 보험을 더 가입하기보다는 건강관리에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더욱더 합리적인 선택이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나는 그래도 암 보장을 줄이고 싶진 않다. 그래서 오히려 늘려드렸어요. 제가 좀 늘려드린 부분이고, 또한 기존 보험 중에 라이나 암보험이나 이제 현대해상 퍼펙트 스타 같은 보험들은 그 안에 갱신형 담보들이 굉장히 많이 설정되어 있었거든요. 라이나 암보험이 대표적인 암보험 중에 갱신형 상품인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갱신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해지 및 이제 재가입을 권유를 해드렸고요. 보험료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낮아지고요. 어머님이 굉장히 흡족하신 경우가
지금 M사의 변액중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의 주치의를 갖게 되는 건데요. 이제 전화를 통해서 어머님이 이제 건강 관련해서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를 좀 놓으실 수 있으실 것 같다 해서 제가 M사의 변액중심 상품을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좀 권해드린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성분께서는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암 보장은 강화해 주시면서 보험료는 또 더 저렴해졌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리모델링 통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여성분의 보험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담 시청 못하신 분들 모두 좋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모두 열려 있거든요. 언제든 보험에 관해서 궁금하시면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첫 번째 문자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2549님이십니다.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신데요. 노후 대비책으로 CI 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서정화 팀장님, 이 보험 우리 어머님께 적합한 보험 맞나요? CI 종신보험이 지금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CI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지 저축성 보험이 아닙니다. 이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으로 활용할 시에는 그 주계약 보험료만 연금 자원으로 쓸 수 있기에 전체 보험료 중 주계약 보험료가 작으면 연금 자산 자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 대책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인 만큼 실제 주계약 보험료의 50에서 60%가량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들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이나 변액 유니버셜 또는 연금저축 손해보험처럼 목적에 맞게끔 고객의 상황에 맞게끔 판단을 하셔서 보험을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조금 더 노후 대책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가입하신 이 보험은 지금 보험료의 50에서 60%가량이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연금 활용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봤습니다. 보험플랜 129에서는요,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고민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보험 상담 받고 싶으시면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